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건축공사의 주요한 공종과 작업 내용 또는 건축공사에 대한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내 집이나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건축하시려는 건축주들이 알아야 할 것 가운데 건축공사의 주요한 공종과 작업 내용 그리고 건축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은 공사를 이해하시거나 공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하는 데는 대체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 20 내지 25개 공종의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은 건축공사를 이해와 관리를 하기 위해 이러한 공종의 종류와 작업 내용을 일반 건축주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생 이런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은 일반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 느낀 실제 상황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건축하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주요 공종 분류와 공종의 종류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는 공종에는 대체로 건축 관련 공종과 설비 관련 공종으로 분류하고 건축 관련 공종에는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및 지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 외부 마감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도장공사, 금속 및 부대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등이 있고 설비 관련 공종에는 위생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가스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류는 건축물의 종류와 설계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목구조나 외부 마감공사를 샌드위치 등 특수자재로 설계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목구조공사, 샌드위치 마감공사 등이 추가될 수 있고 또 설계된 물량이 작은 아이템의 경우에는 잡공사 등으로 따로 분류된 공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데는 건축물의 종류와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20 내지 25개에 달하는 공종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개의 공종에 대한 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공사업자들이 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어떤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는 경우에 그 건물에 소요되는 공종에 대한 공사는 현대건설이 직접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종 그러니까 미장공사의 경우에는 전문 미장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한다는 것으로 도급자인 현대건설은 그 도급공사 전체를 총괄 책임 관리하는 회사로 보면 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 생산의 경우에 자동차 회사는 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어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 들어가는 각 부속품을 해당 부속품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자동차 회사가 조립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주요 공종의 작업 내용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지만 일반 건축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점포주택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종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통가설공사에는 가설사무실이라든지 이동 화장실 이러한 것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가설공사에는 수평기준틀이라든지 먹매김 그 다음 시스템 비기라든지 이런 보호망 같은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목 및 지정공사는 기초공사나 지하실을 위한 터파기 공사라든지 또는 집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을 박는 등 기초를 보강하는 공사인 지정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미콘 또는 철근, 거푸집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방수공사로서 설계된 건물에 들어간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액체방수라든지 도막방수라든지 우레탄 방수 같은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미장공사는 바닥이나 벽 등의 미장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질 타일이라든지 이 건물에 들어간 타일 공사를 말하는 것이며, 조적 공사는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적벽돌 같은 벽돌 쌓는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마감 공사로서는 외부에 돌을 쌓는 경우에는 석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또 드라이베이트 등 외 단열재가 들어가는 그러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공사 및 수장공사는 실내에 들어가는 석고보드라든지 또는 인테리어 공사인 바닥 마감재, 벽지 이러한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단열재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단열재를 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장 공사로서 페인트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금속 및 부대 공사로서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난간이라든지 계단 난간, 창호 난간 또는 각종 맨홀, 엘리베이터 공사, 이러한 일반적인 잡공사를 부대 공사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CCTV라든지 비디오폰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도 있겠죠. 에어컨. 다음에는 조경공사, 그 건물에 들어가는 조경과 주차장 설치 공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호공사로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창호와 그 창호 부속품, 또 유리공사와 창틀 주위에 들어가는 코킹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것이 건축 공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설비 공종인 위생 설비 공사는 보일러라든지 또는 각종 위생도기, 양변기라든지 세면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에는 급수 및 급탕 배관 공사, 또 난방 배관 공사, 오수 배관 공사 등을 하는 것이 위생 설비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기 및 통신 설비 공사에서는 각종 전력 간선 설비 공사, 또 전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 전선이라든지 전등, 주방등, 거실등 이런 전등 공사, 그 다음에 약전 설비 공사, 또 TV라든지 인터넷선 같은 그러한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소방공사는 그 건물에 해당되는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유도등 등 이러한 것은 소방공사에 들어갈 것이며, 다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가스 배관 공사까지 이러한 것은 설비 공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공종에 따른 공사비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체로는 20여 개의 공종이 필요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 외부 마감 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 및 부대 공사, 창호공사 등이 공사비도 많고 또 공사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로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점포주택에서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30 내지 35%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외부 마감공사는 외부 마감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 건물은 석공사였는데 석공사 같은 경우에는 15%를 차지했고, 다음에는 금속 및 부대공사 이러한 것들이 8%, 또 창호공사가 10%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비라든지 위생 설비 공종은 전체 공사비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공사들도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좀 공사비 면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네 번째로는 공종에 따른 공사 순서와 공사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 하나의 건물을 완성시키는 데는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위에서 설명한 20여 개의 공종의 공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종별 공사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모든 공종이 완료되는 기간이 바로 그 공사의 순 공사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마치고 싶다고 20여 개에 달하는 공종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는 없고, 선행 공종이 마무리되어야 후속 공종의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방수나 미장, 타일, 외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만약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거나 순조롭게 공종별 공사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종이 연결되는 이러한 지점 등에서 하자나 문제 발생 소지가 많고, 특히 여러 공종이 중복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러한 시기가 되겠죠. 여러가지 공종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는 공종 간의 연결이나 중복되는 시기에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은 공종 간의 연결이나 조정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 관리자인 현장소장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 예정 공정표를 잘 만들어 계약기간 내에 안전사고 없이 품질 관리를 잘 하면서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잘 짜야 하고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건축주가 점검해야 할 공사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는 걸로 마치겠는데, 이와 같이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건축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공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감독 등을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가 작은 상가주택, 근생건물 등 소규모 공사에서는 따로 감독을 선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시공회사에게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현장소장을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공사 계약 체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현장소장과 함께 각 공종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시작 전 단계, 공사 진행 단계, 공사 완료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해 본다면 공사 시작 전 단계에서는 현장 소장에게 설계 도면이 공사 진행이나 현장 상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고 공사 예정 공정표와 공사 진행 계획, 안전대책, 재해와 민원 예방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사용자재의 견본품 확인,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 각종 시험 성적서 확인, 그리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사전에 알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사 완료 단계에서는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와 공사 감리 보고서 및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및 소방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한 제반, 검사 합격 필증 등 사용 승인 서류 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건축공사용 시설 및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20여 개에 달하는 개별 공종마다 점검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을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가 일일이 다 점검하기란 쉽지가 않고 대체로는 공사 감리자가 선임될 것이므로 따로 건축주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건축주가 특별히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요한 공종 및 몇 가지를 설명해 보면 공사기관과 공사비의 비중이 큰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철근 제품, 규격, 철근의 배근 간격, 단열재 시험 성적서 및 규격, 각종 기둥과 부우 크기 확인 등이 필요할 것이며 석공사, 타일공사 등은 사용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받아 제품이나 규격, 색깔 등을 선정해줘야 하고 창호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등에 대한 확인, 제품의 규격, 유리의 단열 제품 등을 확인하고 특히 창틀 주위, 코킹 상태 등 방수 처리 관계를 그리고 수장공사, 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는 사용제품, 견본품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설계 도서 등이나 건축주가 의도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최종 마감 상태를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건축공사의 주요한 공종과 작업 및 점검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요 공종 분류와 공종의 종류, 두 번째로는 주요 공종의 작업 내용을 설명드렸고 세 번째로는 공종에 따른 공사비의 비중, 또 네 번째로는 공종에 따른 공사 순서와 공사 진행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건축주가 해야 할 공사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은 건축주 등에 따라서는 이미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축주들이 많아 오늘 따로 설명을 드려봤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쩌다 한번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에게 이 모든 것은 생소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 사실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깊숙이 파고들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건축주들에게는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랫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세분화된 전문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체로 건축이란 또는 공사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셔도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정도로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거나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